권리 대신 의무를 생각해라. 자신의 권리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득이 되지 않는다. 모든 사원이 자기 권리에만 신경 쓰는 회사는 망한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모두 자기 권리만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회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회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라. 그래야 하는 이유는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다. 그런 자세가 자신의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더 많이 벌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상대방의 행동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 결과가 훨씬 만족스러운 것이다. 8시간 대가를 받으면 10시간 일해라. 상대방이 당신한테서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제공해라.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기대 이상의 일을 해라. 8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10시간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에 더 많은 돈을 벌어주어라. 회사에 너무 많이 봉사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지 말라. 회사가 여러분이 더 많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계속해라. 왜냐하면 대신 그 대가로 당신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법을 몸에 익히게 되는 것이다. 일을 빨리 해라. 성공의 마지막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일상적인 일들을 아주 시급한 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모토를 가능한 한 빨리로 정해라. 당신이 일하는 속도에 모든 사람이 놀라게 해라. 시계는 더 빨리 가도록 맞추어 놓아라. 혹시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빨리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는데라고 말이다. 맞다. 많이 하고 빨리 하는 사람은 실수도 많이 한다. 하지만 일은 결국 이런 사람이 한다. 실수도 좋은 것이다. 실수는 경험을 낳고 경험은 올바른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실수할까 두려워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하지 못한다. 문제는 완벽함이 아니다. 완벽은 정체됨을 뜻한다. 중요한 건 특이함이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한다. 반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파워 팁.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IBM의 토머스 제이 왓슨은 이렇게 말한다. 내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은 사람은 실수는 횟수를 2배로 늘려라. 실수는 경험을 낳는다. 경험은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라. 결정을 빨리 내려라. 자신의 첫 번째 박동에 반응해라. 당신은 실수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게 된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가운데 51%만 오르면 당신은 부자가 된다. 의미 없는 일은 없다. 모든 일은 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받거나 회의장 의자를 정리하거나 상관없이 말이다. 의미 없는 일은 없다. 항상 100%를 발휘해라. 항상 억만장자가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라. 그가 지금 당신을 자기 회사의 파트너로 정할 것인지 결정하려 한다고 생각해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완벽은 실수가 없다는 뜻이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킨다. 완벽을 요구하는 회사를 하나만 말해보자. 그러면 나는 바로 정체된 회사를 하나 알려주겠다. 대신 모든 일을 아주 특이하게 잘해라. 모든 일을 남과 다르게 해라. 모든 일을 눈에 띄게 해라. 오직 눈에 띄는 일만이 다른 사람의 인상에 남는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 자신의 업무 분야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라. 눈에 띄는 사람이 되라. 어떤 회사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몇 명 있다. 당신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 모든 일을 다 자신에게 끌어모으란 말이 아니다. 책임을 자신에게 끌어오라. 그래서 당신의 영향력 범위를 넓혀라. 어떤 업무가 생기면 자발적으로 지원하라.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을 맡아라. 회사야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세를 지녀라. 그리고 당신의 고유 업무를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업무로 만들어라. 그렇다고 내가 일을 맡아서 해야만 일이 잘 된다는 망상은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회사의 노예가 되고 만다. 계속 공부해라. 유목 생활을 하며 떠돌던 인류가 정착해서 생활하게 된 것은
사물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울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늘 씨를 뿌리면 몇 달 뒤에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아주 중요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오늘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면 몇 년 뒤 돈을 많이 벌 수는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학교만 졸업하면 이 뿌리를 거두는 법칙에서도 졸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근시안 쪽으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 공부는 학교를 마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10년 동안 돈을 탕진하면 가난뱅이가 된다. 10년 동안 초콜릿을 먹으면 뚱뚱해지고 병이 생긴다. 10년 동안 TV나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으면 바보가 된다.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TV나 스마트폰을 줄이고 매일 2시간씩 책을 읽으면 그 시간에 매일 스마트폰을 하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앉아만 있었던 사람보다 평균 2~3배의 돈을 더 벌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그것에 뛰어들어라. 더 많이 벌고 싶다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에 맞서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이다. 어려운 과제가 생겼을 때는 자발적으로 나서라. 전문가가 되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막의 모래만큼의 값어치밖에 없다. 당신이 부캐에 석유 시추선 하나를 갖고 있다고 하자. 여기에 불이 나면 누구를 부르겠는가? 당연히 소방수 레드 어데어다. 전 세계에 몇백만 명이 넘는 소방수가 있겠지만 레드 어데어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다. 왜냐고? 그것은 그가 대규모 유전 화재만 다루는 뛰어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하는 것을 하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만 소유하게 된다. 내 능력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없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말이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만 할 생각이면 당신은 직접 고객을 찾아 다녀야 한다. 하지만 당신의 경제시장에서 전문가로서 자리 잡으면 그때는 고객이 당신을 찾아오게 된다. 결정적 포인트는 더 나은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르냐이다.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당신은 일에 관해 결정을 할 때 우선 1년 동안 충분히 벌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몇 년 뒤엔 자동적으로 좋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가? 아니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 전문가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에 목표를 맞추는가? 당신이 어떤 분야의 열정과 재능이 있는지 찾아라. 그리고 3년 뒤 전문가로서 당신의 자화상을 그려보자. 그 자화상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해라.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일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뀌게 하려면 먼저 당신부터 바뀌어야 한다. 당신이 3년, 5년 또는 7년 안에 지금과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주도해야 한다.